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께 좀 이번 영화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나 뭐 어떤 분위기나 무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렇지 않았을까. 영화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마냥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좀 많은 그 고민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영화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세 분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와 상반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같이 좀 힘을 내서 서로에게 좀 든든한 조력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어떤 좀 역할을 맡으셨는지 좀 먼저 배우님들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정민아 배우님. 네, 제가 방금 공연을 끝나고 와가지고 사실 조금 숨이 차는데 잠시만. 강이라는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의 감정보다도 조금 더 연기를 할 때는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많이 매달렸던 것 같고 바지가랑이 붙들어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누구나 한 번쯤은 10대 때 친구들이랑 그렇게 충돌도 있고 좋은 추억들도 있고 그랬던 시절들이 누구나 많은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인지 공감이 많이 갔었고 강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순진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더 많이 바보 같은 친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릴 적 모습과도 저는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강이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감독님과 그리고 강수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 배우님. 네.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을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분명히 저도 강희와 같이 많은 것들을 모르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0대 때보다는 이제 제가 어느덧 2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또 그때보다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제가 정말 애를 써서 잊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잊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번 최선의 삶을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독님과 같이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도 시나리오 같이 많이 읽으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덧 내가 소영이 같다. 내가 소영이 같은데 지금의 내가 강의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가 너무 두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버튼이 있는데 할 수 있다! 이 버튼이 있거든요. 감독님이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되게 무한 긍정으로 할 수 있다! 강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년 뒤에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응원을 하셨는지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편집을 한참 하고 있으실 때죠. 감독님이 여러 날들을 되게 힘들게 되게 시간도 많이 쓰시고 밤도 많이 새시고 그렇게 보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년 뒤에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후반 작업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게 이렇게 안 와닿는 멘트였어? 그때 알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촬영 당시에는 감독님의 그 말이 네네. 정말 힘이 많이 됐었어요. 음, 저한테는. 음. 부담스럽고. 서로가 이제 어떤 신호가 있었네요. 아주 효과가 있어. 네. 효과가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는 약간 긴장이 어느 정도 돼야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긴장과 어찌됐든 간에 감독님은 정말 무한한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더 많이 믿고 촬영에 더 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박민아 배우님도 뭐 이 세 인물 중에 그때 나와 또 지금의 나 어떤 과거의 나 이런 것들이 세 인물에게 좀 비춰지기도 하고 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완수하고 싶은 목표였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에게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 학창 시절 본인의 학창 시절과 이 영화 속 맡은 어떤 인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떤 학창 시절의 모습 닮은 점 혹은 좀 다른 점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저는 강희와 닮은 점이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강희만큼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강희보다도 용기가 없었고 뭐뭐 하지도 못했고 지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은 강희와 이건 다른 점인데 전 핵 인싸였어요. 반에서 되게 인싸였는데 저만의 살아남는 방법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질 못해요. 근데 강희는 약자인 약자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최악의 병신이 되어갔고 저는 병신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인싸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질문을 올려줬어요. 지금 강희, 소영, 아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좀 현실적으로 어떨지 동시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 같은 게 있다면 각각 연기한 배우님들에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근데 각자 소영이와 아람이 학창 시절 전 듣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절 에피소드 다들 뭔가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해주세요. 누구든 좋습니다.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미나 배우님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첫 번째는 혹시 아람이부터 하죠. 아람이요? 아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계속 아람이처럼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소영 씨는? 저도 소영이는 계속 소영이처럼 그렇게 최선을 보면서 최악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강희 씨는요?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자, 대답을 잘 드릴 텐데. 아니, 사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마리끌레르 독립영화인 채널 네네. 아닌데? 이 인터뷰? 코너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선의 삶의 강의를 다시 한 장면에 연기를 해야 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이걸 배틀하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면서 그래서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감독님이랑 좀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 그때의 강의 말고 지금의 강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와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강의가 잘 지냈으면 이제는 조금 덜 바보같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똑같을 것 같고 여전히 바볼 것 같고 많이 안 변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변했길 응원했지만 네, 여전히 비슷하게 살 것 같아요. 강의 또한. 마리끌레르에서 강의는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쉬운 에피소드인 게 그때가 마침 제가 이제 지금 하는 뮤지컬 그날들이라는 작품이 공연을 올리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밤을 새다가 그 마리끌레르도 강의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날들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듯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 밤을 새고 가서 그대로 그냥 찍은 거예요. 아침 9시에. 그래서 내가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문자를 남겨놨어요. 전 모르겠어요, 감독님. 왠지 그 마리끌레르의 지면을 보면 그때 박민아 배우님의 피곤함과 여러 복잡함과 사실 강의가 아니라 박민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그 사이에 올려주신 그 한 분이 영화에서 제일 불행하게 느끼 각자 배우님들이 꼽는 인상적인 장면 같은 게 있다면 달기 배우님. 저는 오늘 보면서는 소영이가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예전에 봤을 때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강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강희가 더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영이가 진짜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냥 진짜 실제로 내 옆에 있었다면은 너무너무 이상해서 무서워서 피했을 것 같은 부분이 1차 맞출 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소영의 모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소영 씨는요? 성민 씨는? 이게 너무 그거네요. 저는 저도 두 번째 보는 건데 저는 마지막에 강희가 울부짖는 그 장면이 항상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되게 여운도 오래 가고 뭔가 강희가 계속 모른 듯이 지나왔던 그런 억압들이 거기서 확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그 장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민아 배우님. 네. 저는 오늘은 영화를 못 봤으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을 더 구체적이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 꼽기가 조금 어려워요. 뭔가 매 씬마다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너무 방금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씬도 좋았는데 저 씬도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 그 에피소드들 그때 촬영할 때 얘기했던 것들 우리의 분위기들이 좀 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나 꼽자면 소영이가 그 이제 애꼴에 탈락하고 나서 골목을 걸어가면서 자존심이 바닥까지 쳤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서 내뱉는 그 대사가 저는 늘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힘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힘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꼽기가 어렵고요. 그냥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촬영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생각했을 때 제가 사실 강수아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친하게 뭉쳐 다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도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뭔가 복받았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그 한 가지 생각나는 씬 같은 경우가 강희가 소영이랑 그 싸움을 하고 계단에서 자다가 집에 들어와서 주걱으로 밥을 퍼먹는 씬이 있는데요. 그 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집안 장면을 다 모아서 아주 짧은 회차에 다 쳐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씬을 하고 그 씬 끝내고 바로 또 주걱으로 밥 먹으면서 도와주세요를 해야 되는 배우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장면이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미나 배우가 로보트가 아닌 이상 바로 뭐 감정의 스위치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강희 엄마, 강희 아빠 역을 한 이유경, 양흥주 배우님, 아니 선배님들께서 자기 각이 아닌데도 자기 각이 표현이 맞나요? 네. 네. 본인들은 앵글에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강희 연기를 위해서 오케이 컷과 똑같은 연기를 계속 강희한테 보내주시는데 제가 모니터를 보다가 그 흘끔 봤을 때 그 두 분이 그 약간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에너지. 정말 강희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야 장난 아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미담만 제가 얘기하고 있죠. 좋은데요? 거짓을 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예, 좋아요. 네, 그 에너지 사실 그 현장에서 배우님들이 본인의 어떤 그 촬영 분량이 아닐 때 그 동일한 에너지. 네, 오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집에 안전히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